아니 있어 내 자리에 셋째, 있는데 그냥 여기 서 있지 뭐.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파업, 만성파업 시위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면 시대착오 수급골통 취급당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우면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딸인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김문수. 다음은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수도사를 하시겠습니다. 신고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식 정보기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19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고 1970년대에 태어난 497 세대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0년이나 된 매우 오래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통령을 하셨던 그런 역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유주의자였던 조용히 하세요. 저와는 그 당시에 50년 전에 권위주의 체제는 정서적으로 차이도 나게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막연히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화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막연히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나,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큰 축복이었나를 깨닫게 된 것은 제가 30대가 되어서 산업 현장에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를 하면서 그때그때 선택의 순간에 직면을 할 때마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의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는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가히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 많은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과 만나서 다른 나라들의 산업 현장을 가봤지만 똑같이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들어오지 마세요.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의 기업들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속을 호령하던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체의 자본을 축적했다는 그것을 수십 년 만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자는 국민들이 열심히 한 거다. 기업인들이 열심히 한 거다. 대통령은 그냥 있었을 뿐이다. 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부지런해도 아무리 기업인들이 의욕이 넘쳐도 정치 리더십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국민들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기업인들은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역사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위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폭자는 그 산업화의 그늘을 비판합니다.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시다시피 서부 선진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 산업혁명의 그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산업혁명을 두고 그 그늘이 있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공을 폄하하거나 그 산업혁명 자체를 비난하고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산업혁명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의 진보와 정치 사회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중산층이 되었고 노동자는 사장이 되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가재와 붕어, 개처럼 살자는 그런 시대에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개천에서 수많은 용이 나던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였고 물적 폭력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혁신가요, 이노베이터였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자 동료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해석이 있지만 그 젊은 장교들이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에서 국민들의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일어났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을 이루고 우리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미성숙기, 우리나라 안팎의 위협과 혼란 속에 국가 발전 단계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당신께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훌륭히 해내었습니다. 그 어떤 누가 이런 역사적 발전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며 담대하고 강하게 앞으로 전진한 당신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가난하고 힘없던 대한민국 국민이 길을 펴고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당신의 그 뜨거운 국민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느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작금에
이 정치 현실을 보면서 작은 인기에 연연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희구라기 짝이 없는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활력을 잃은 경제, 불안한 안보, 출구 없는 북핵 문제, 극심한 국민 분열. 이대로면 당신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은 결국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모골이 송연한 위기감이 감돕니다. 한국 곳에는 건국과 산업화 등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좀 막으라고 그래요. 80년 이후 공화당이구나. 좀 막으라고 그래. 그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로 그 혁신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해 오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포장의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뉴스에 속아서 진실을 진지하게 흘려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단절해야 할 것이라고 깊이 성찰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혁신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통해서 분열과 증오, 체제 혼란의 87 체제를 종언하고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후배들이 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후세들에게 더 깊이 널리 사랑받을 것입니다. 우리 40대 이하의 젊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더 젊은 더 후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꿈꾸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그리고 강한 우리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당신의 위대함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낼 것입니다. 대통령님 편히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조용히 합시다. 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들어오시면은 다리가 없죠.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야, 이거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다 들어오시잖아.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그동안 당신이 용기를 들고 나선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저는 육군 사관학교 3학년 생도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보를 들으면서 10월 27일 아침 기상하고 난 뒤였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기만 성도가 제6사 동기생이었기에 당신은 대통령 이 시기에 앞서 아버지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더했습니다. 서력이 통해서 장리모시 피겠는가 1955년 유엔 한국재건위원회 특별조사단장 벵가릴 매너민 한마디 영국의 더 타임즈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것은 쓰레기 위에서 장기를 찾는 것 같다고 제목에 도름 섞인 기사를 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리는 장미꽃을 넘어 기적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1961년 5월 11일 여명 잠에서 깬 대한민국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땐 누구도 박정희란 자그마한 주인이 5천년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져다줄 초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라는 꽃의 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이 위대한 초인은 마카 나스테처럼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귀한 선물을 주고 간 산타크로스처럼 세상을 근사하게 바꿔놓고 말가루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함께 당신이 건강을 뜯어갑니다. 요가를 바꿨을 때 극도로 사랑을 줬던 국민과 답변 인사 한마디 없이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드리기에 저들로 나섰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는 그때 못 드린 감사 인사를 당신의 발자취에서 듣는 것으로 결심하고자 합니다. 5.16은 누가 그래도 유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5천년 넘은 문명을 마감하고 산업화 시대를 위한 한국판 산업혁명과 생산성 혁명의 시작입니다. 60년대 초중반 다른 어려움을 딛고 그런대로 순항하던 우리에게 60년대 말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완벽 폭풍이 닥쳤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당신의 위대한 결단과 해안이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안보면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1969년 초 시반 미국의 니클슨 대통령은 그해 7월 과함에서 유명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과 조약을 지키고 해구선은 제공하겠지만 아시아에선 월남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과 월남을 버렸고 우리 땅에선 미 7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더구나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숨을 떴다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 H-79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1962년 말에 전인민 무장화, 전군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라는 4대 군사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척화를 위한 전쟁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월명의 공산화 전략을 본떠 6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와 지하당 구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1968년에는 11 청와대 기습을 비롯해 300명에 도하해 무려 1000여 명의 무장공비를 집주시켰습니다. 안첩 김종태를 난파해 통일혁명당을 조직했으나 다행히 발각돼 158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제도 강력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은 달러의 금태한 중기를 선언했습니다. 닉슨 닥터린이 아시아적 안보에 큰 충격을 줬다면 금태한 중기는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드는 핵폭탄이었습니다. 수출주도 개방 경제의 걸음마를 시작하던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컸습니다. 더구나 당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연 수백 %의 고리로 사채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어 빈사 상태였습니다. 1973년 1차 석유 위기에 이어 설상가상, 1979년 2차 석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배럴당 2.6달러였던 유가가 6년 만에 무려 16배인 4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센 도전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군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율곡 계획을 만들어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수도권 사수와 북진 계획이 포함된 독자적인 작전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 작전 계획은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결기에 놀란 유엔군 사령부는 결국 이를 수용해 작전 계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시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하고 향토예비군과 학도단을 창설해 명실상부한 국가 총력전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핵개발이라는 승부수로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켰고 연합군 사령부 창설이라는 멋진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해체 직전의 한미동맹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역전시킨 것은 당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국군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둘러 중화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사체 동결 조치로 현대적 자본시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자본이라는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자 중화공업대로 대한민국 신화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닥친 석유위기는 중동 진출이라 하는 묘수로 화려한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가난한 농업국가가 부유한 중화공업 대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을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시 위기는 어느 날보다 규모와 강도면에서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는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계셨고 지금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을 바쳐 물려주신 유산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 나태, 비겁,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3년 전 좌익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촛불이 법치를 태워 자유민주주의가 휘청되니 그 틈을